금강을 끼고 펼쳐진 이곳, 바로 만경평야입니다. 김제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이루는 이곳이 넉넉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해나 태풍을 피한 덕분에 올해의 들녘은 더욱 풍요롭습니다. 이곳 쌀이 유명한 것은 간척지의 기름진 땅에 유기농으로 재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화되었다지만 사람 손 안 타는 농사는 없습니다. 마을 농부들이 모여 트랙터가 들어가 입구며 가장자리 벽까지 알뜰하게 챙깁니다. 이렇게 해갖고 탁 때리갖고 탁 이렇게 꼽는 거예요. 지금 옛적같이 농사 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화가 되고 지금 농촌에 노령화 되고 했어도 기계화가 이만치 됐기 때문에 우리 국가도 이제 먹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농민들도 많이 경작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애쓴 덕분에 올해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즉석에서 턴 알곡은 지체할 시간 없이 가까운 미국 처리장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근처에 한 오래된 미국 처리장, 100년이 넘은 곳입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부려진 나달은 중량과 수분 검사부터 합니다. 얼마나 건조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수분 양을 결정하는 건 컴퓨터의 몫입니다. 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이거든요. 너무 많이 건조가 되면은 밥을 할 때 뭐 아주 죽밥처럼 질적거리고요. 너무 또 그 수분을 건조하지 않으면은 유통상에서 빨리 변질이 되기 때문에 적정 수분이 굉장히 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수분량이 정해지면 원적외 손으로 건조합니다. 잘 건조된 나달은 불순물이 제거된 뒤 도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까지 불과 반나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뽀얗게 살이 오른 쌀이 세상에 나갈 채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포장을 보니 여느 쌀이나 다름없으려니 싶지만 이 쌀들은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귀한 몸들입니다. 바다 건너 나갈 물량이거든요. 다음 주에 러시아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호주로 잡혀 있고 수출을 한 번 하면 18톤 정도. 2007년 미국으로 첫 수출 태입을 끊은 뒤 호주, 영국, 독일, 아프리카에 그 깐깐하다는 일본까지 전 세계 24개국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교민 위주의 쌀 수출은 연간 저희들이 한 1,000톤 정도 보내면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 나라 쌀이 한 6,000톤 정도 수출이 되니까 한 5,000톤 정도는 다른 외국인들이 먹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쌀과 우리 민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반도에 정착하기 시작한 선조 때부터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쌀에 대한 우리 민족의 애정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곡물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콩, 팥, 기장, 수수, 조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아주 거칠어요. 근데 쌀, 도정을 한 쌀은 밥을 하게 되면 입에서 아주 부드럽게 오래 씹으면 달콤한 맛이 나고 하는 아주 맛있는 곡물이죠. 이 맛있는 곡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까가 이 한민족이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삶의 어떤 목표 같은 거였죠. 귀한 곡식이었던 만큼 쌀을 조리하는데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나름의 비법이 있었죠. 한민족이 지은 밥맛이 좋기로는 중국에도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청나라 재상 장령이 지은 반유 12합설에 보면은 조선 사람은 밥을 참 잘 짓는다고 했으며 밥알이 윤기가 있고 향긋하며 기름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쪄서 밥을 짓는 중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방식이 만든 차이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는 맞장구 치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밥 짓는 얘기는 세종실록에도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밥 잘 짓는 조선의 부녀자를 보내달라고 청해와 12명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밥 잘 짓는 부녀자들이 기술 인력으로 수출되었던 셈입니다. 밥 잘 짓는 나라. 하지만 쌀밥은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했고 혼분식 장려가 정부 시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쌀을 작업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에 통일벼가 공급되면서부터요. 그 이전에 쌀을 100% 작업한 역사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일본과 인도의 벼 품종을 교잡해 만든 통일벼는 우리의 농가와 식탁에 획기적인 변화와 풍요를 선물했습니다. 14년 만에 쌀 막걸리 제조 금지령도 풀렸습니다. 진정한 쌀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쌀의 전성시대였던 때 시장 골목에서 알짜배기 부자 소리를 듣던 곳은 쌀가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40년째 쌀가게를 운영해온 유희수 할아버지. 사람들이 문턱이 닳도록 쌀 팔러 오던 풍경은 지난 세월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건 2호, 또 요거는 1호. 그때는 봉지쌀도 외상쌀도 다반사였습니다. 19촌 사람은 두업 주시면 이러면 하나 주고, 한업 주시면 하나 주고. 그렇게 다르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만큼 쌀을 찾지 않습니다. 시장 갔다 와가지고 엄마 밥 조금 쌀이 없으면 바로 와. 쌀 팔고 그러는데 지금은 엄마 밥 줘. 그리고 쌀이 없으면 야 라면이나 사다 끓여 먹어라. 짜장 사다 먹어라. 이러기 때문에 쌀이 덜 팔려.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쌀가게의 수일학은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 변화의 산물입니다. 쌀 소비량이 지난 40년 동안 딱 반토막 났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출근길 지하철역 앞. 아침 드시면 잠자는 뇌를 깨웁니다. 아침밥 먹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쥐어줍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입니다. 아침밥으로 건강도 챙기고 쌀 소비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먹으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돼요. 왜요? 그럼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고 나눠주시는 거니까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하디 귀했던 쌀밥이 외면당하는 시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우리의 DNA에 새겨졌던 쌀밥의 기억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데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자주 아침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만 아침밥 결식률이 줄어들고 국민이 건강해지고 쌀 소비도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세계의 문화 수도이자 지구촌 트렌드의 메카 뉴욕. 뉴요커의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것은 거리를 걸으면서 먹는 햄버거, 핫도그 같이 지극히 미국적인 음식들이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지고 있답니다. 뉴욕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최근 맛집으로 입소문이 난 곳입니다. 스파게티며 리조또며 메뉴로 봐서는 평범한 이태리 레스토랑인데 인기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 쌀이랍니다. 쌀로 만드는 이태리 전통 음식 리조또가 인기라고요. 손님 10명 중 7, 8은 리조또를 시킨다는 이곳. 찐 밥에 주문한 소스를 붓고 끓여 완성하는 데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이곳의 리조또에 찬사를 보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빵도 아닌, 밀가루로 만든 스파게티도 아닌, 왜 쌀로 만든 리조또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The rice is delicious. We all had it. We all ate it tonight, so it was really, really tasty. It's great. Provides a lot of energy, fast energy. Think vitamin B. It's good, and some people say it's even good for the skin and for anti-aging. 이곳의 인기 비결은 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고향에서 가족들이 직접 재배한 쌀을 공수해와 리조또는 물론 스파게티 면까지 뽑아 모든 음식의 주재료를 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다름 아닌 이 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We produce that flour because we produce rice. So with our production, we decide to make that pasta because it's really more convenient, more healthy, and people like it, and it's gluten-free. They come here, but when they realize that it's healthy and they can eat more than what they can usually, yes, that is another reason they come here, because our products are really fresh. And 쌀은 미국 사람들의 일상에 생각보다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자리한 한 일본 마켓. 쌀 코너를 찾았습니다. 일본 쌀은 물론이고 동남아 쌀과 중국 쌀 등 다양한 쌀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쌀도 보입니다. 동양인을 위해 마련한 코너처럼 보이지만 쌀을 사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백인입니다. 정말 이들이 밥을 해먹는 걸까요? Do you eat rice? Oh yes, several times a week probably. Mostly rice and or potatoes or something like that for a starch, and bread for sandwiches and so on. But no. So most of my friends cook a lot of rice too, so it's very, very common.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현미도 쌓여 있습니다. 쌀을 찾는 고객층이 바뀌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Asian people as a whole are not eating as much rice as before, and the Caucasian people and other Western people are eating more of the brown rice to make up for the less consumption of the Asian people. 전형적인 백인 가정인 커티스 씬에 초대받았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메뉴는 쌀밥이랍니다. Is that enough? Yeah, it's a little over. All right, perfect now. Okay, stick it in. I know I said it. Just make sure it seats. Okay. 밥솥까지 있는 걸 보니 어쩌다 밥을 먹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Is that the reason why you bought the rice cooker? We eat it a lot. We cook enough. We cook a lot of rice, and it actually does brown rice too, which we cook a lot of. So it's nice to be able to do both. 얼마나 자주 먹는지 아예 20kg짜리 대용량 포대로 사다 놓고 먹는답니다. 쌀 사랑이 대단합니다. On Saturday. It'll be the starch on our plate instead of a lot of times instead of potatoes. You know, if you're going to do something with, do you want to bake potato with your steak tonight, or do you want rice, or with your chicken? 커티스 가족이 쌀밥을 먹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려다 보니 빵보다는 쌀밥이 더 적당했고 노인이나 아이들이 소화하기에도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커티스 가족은 쌀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과감하게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I grew up with bread at pretty much every meal.
When I was a kid, yes, I did too. But Yeah. when I raised my kids, we didn't have bread all of it. You made a Was sandwich. there a reason why? No, just we had. If you had toast for breakfast, and maybe a sandwich for lunch, but we didn't ever have bread with dinner. Not ever. It's very definitely a trend. You know, a lot of folks are going that way, and I do think people are eating more rice. Well, at least here on the West Coast, because it's accessible and it's easy. But I do think I see more rice dishes, even when we're out. We'll see more rice dishes on the menu. 또 다른 이유로 쌀밥을 먹는 이도 있습니다. 에린 씨는 오늘도 점심으로 현미밥을 준비합니다. It's brown rice, whole grain brown rice. So this is pre-cooked rice. So basically, it's pre-cooked, parboiled, long grain brown rice, and you just add water to the rice that's dehydrated, and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rehydrate once you've boiled it. 올해 30이 넘은 에린 씨는 2살 무렵부터 쌀을 주식으로 해왔습니다. This is all rice. And 하다못해 주전부리도 모두 쌀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Do you want to see that? Or I have some bread here, and one of the main ingredients in the bread is brown rice flour in gluten-free whole grain bread. 에린 씨는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밀가루나 일부 곡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을 섭취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희귀 난치병, 셀리악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셀리악병 진단을 받은 것은 2살 때. 여동생 역시 셀리악병이라 자매에게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는 식단은 곧 생명입니다. There's no medicine, there's no vaccine, it's just gluten-free food. So I always feel very lucky that my medicine is my food. So I just watch what I eat and then I feel better when I'm not eating gluten. 에린 씨는 뉴욕 지역 셀리악병 환우 모임의 회장이자 글루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만든 사이트의 운영자입니다. 최근에는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반인들도 늘었다는데요. 글루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논란이 되면서 쌀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All rice is naturally gluten-free. So I think the benefit to me is having an easy to prepare, widely available grain that I can find in the supermarket. I can come home and cook it very quickly, and it tastes good too. I eat a lot of rice. 장수 지역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키나와의 명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키나와 도심 한가운데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생긴 기지인데 1972년 미 군정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미국인 촌이 있고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미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뜻하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戦争が終わって米軍が沖縄を占領して、そうすると、アメリカ式の食事が、一気に広がって、ファーストフードとかハンバーガーとか、ステーキとか、そういう、欧米の食事が県民の、食生活に一気に入ってきてしまいました。 미국인이 늘면서 패스트푸드와 빵, 고기 위주의 식생활이 들어왔고 젊은이들은 쉽게 미국식 먹을거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식습관은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 징후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오키나와 1인당 쌀 소비량은 30% 이상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자 오키나와의 자랑이던 평균 수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국 1위였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2000년 26위까지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沖縄は長寿だと思っていたんだけど、それがだんだんもう落ちているっていうのが、分かったのが10年前です。それを26ショックといって非常に私たち保険の関係者とかはショックを受けて、これをどうにか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ふう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
오키나와에는 아직도 일부에 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장수촌 오오기미 마을을 찾았습니다. 미사코 할머니는 이곳 토박입니다. 毎週木曜日にあるんです。今日は木曜日で午前中毎週ありますので、65歳以上のお年寄りが集まる場所なんです。 우리로 치면 마을회관 같은 곳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만 모이는 날인데도 30명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 운동도 하고 놀이도 배운답니다. 혈압 같은 기본적인 건강 체크도 해주는데 대부분 정정하십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나요? 数えの99歳です。体操5年3ヶ月にします。本当ですか？本当ですよ。食事は？食事は普段何を召し上がってるんですか？ご飯です。ご飯。白米の白いご飯。白いご飯。96歳。間食の時のしないよ。3度の食事がするけどご飯は。他のあんまり間食の時にはたくさん食べないわ。いつも白米食べてるからそのまんま昔からの。 미사코 할머니 댁을 따라가 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다며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 재료의 대부분을 텃밭에서 준비합니다. さっき料理作ってあるんですよ。니가나? 우리가 쓴바귀라고 부르는 나물의 일종입니다. 채소를 썰더니 평생을 먹었다는 요리를 시작하십니다. 싱싱한 채소에 두부까지 곁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밥입니다. 밥은 밥인데 그냥 밥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밥입니다. これ沖縄ではクワジューシっていうの。クワジューシ、硬いジューシ。おかゆじゃなくて。これは肉やら人参、昆布、豚肉、人参、昆布、ごぼうとか入れて。 싱싱한 채소와 푹 삶아 기름기를 뺀 돼지고기, 그리고 영양밥. 이것이 오키나와 장수 밥상입니다. 쌀밥이 중심이 되는 밥상인 것입니다. 미사코 할머니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것저것 많이 먹지만 정작 건강한 밥상은 외면한다며 걱정합니다. 年寄りには糖尿病もいませんけど、若者が糖尿多いですね。外食なんて言いますか、みんな外国製の食事とってますので、昔みたいなね質素な食べ物でねやればは長生きす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문제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오키나와는 현 차원에서 건강 장수로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전의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어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地域の中で食を中心に食形態を変えていこうというプロジェクトを作って特に学校給食で子どもたちからその長寿の課題である中年層に関わ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とあと3年間これから継続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食の中身を変えていこうという活動を今やっているところです。 미 군정 시기에는 빵과 우유가 급식이었다는 오키나와의 초등학교. 26 쇼크 이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초등학교의 급식 시간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밥입니다. 완전 급식이라고 불리는 이 급식은 대부분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함께 아침밥 먹기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학습 능률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뼈아픈 경험을 한 후에야 쌀밥으로 돌아온 오키나와. 아이들은 지금 그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皆さんご飯毎日ちゃんと食べてる人。すごい。ご飯を食べることによって一生懸命走ろうっていう風なエネルギーが湧いてきます。だからしっかりとご飯を食べてほしい、残さず食べ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 오키나와는 이제 밥의 위력을 믿습니다. ご飯は一つで7人の神様がいるってお母さんから聞いたので、それを毎日食べてるので元気が出ます。 일본 시즈오카에서 1시간 거리에 자리한 아이치현. 사토 시오 씨는 돌베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앳되고 예쁜 새댁이지만 이런 날씬한 외모를 갖게 된 건 최근입니다. 첫 아이를 낳은 뒤 사토 씨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수유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산후 비만, 몸무게가 64kg까지 불어난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やっぱり太ってる時期は食生活がすごく乱れていて、すごい甘いものを食べたりとか、外でジャンクフードみたいな簡単にファーストフードとかを食べたりとか、そういうものを一切取らなくなったら自然に痩せていったっていう感じで、ご飯を中心に食べるようにして、ご飯とお味噌汁を作って、で自分で基本的に自炊してたんですけど、野菜中心のおかずにそういう和食でご飯を食べるように変わりました。 시작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밥상에 현미밥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대단했습니다. 밥으로 몸무게가 13kg이나 빠진 것입니다. 사토 씨의 현재 몸무게는 51kg. 보는 친구들마다 놀라며 비법을 물을 정도입니다. 毎日の食べ物でね、こんだけスリムになったっていうことは、やっぱ食べてるものが体作ってんだなっていうのは、僕もそうなんですけど、寝起きもいいですし、思います。 사토 씨가 쌀 다이어트를 선택한 것은 한 전문가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ご飯を食べて本来の食生活をするっていうことが大事だっていうこととか、シンプルな食事を心がけ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に加えて、理想を高くっていうよりかはできる範囲で続けていくことが大事っていうことだったので、自分にもできるかなっていう風で続けました。 원리는 건강한 탄수화물 공급원인 쌀밥에 다양한 반찬을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맞아 살도 빠진다는 겁니다. 굶지 않아도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쌀 다이어트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 인기입니다. 食を本来の正しいものに変えていけばみんな健康になる。で、健康になる手法をしっかり伝えようっていう思いで作った本です。昔と今食べ物はどんどん変わっていってて、よく変わってるものもあるんですけども、悪くなってるものも多くて、そのうちの代表がお米。お米って日本人にとって主食なんですけども、主食のボリュームがどんどん減ってきている。ここ4、50年でだいたいお米の消費量が半減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で、その分、お肉であったりとか、お肉もいいお肉からいろんなお肉があるんでしょうけども、あとはジャンクなものとか、どんどん多様化していってるっていうのが、一つ乱れてる原因なのかなと。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식탁의 중심이었던 쌀밥. 그 쌀밥의 귀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종자 개발이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심겨져 있는 벼들이요, 하나하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선발기를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 표시한 벼만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벼를 내년에 다시 종자로 써가지고 이 논에 심게 되는 겁니다.
쌀의 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증상에 도움을 주는 쌀부터 머리가 좋아지는 쌀까지 그야말로 상상 초월입니다. 쌀에 특수한 기능을 더한 기능성 쌀입니다. 최근 특히 요 하이아미 품종이라는 요 품종이 이제 소비자들이나 농업인한테 관심이 많은데 이 쌀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좀 많아가지고 성장 발육이 좋다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용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쌀 품종이 되겠습니다. 향기가 나면서 검정쌀, 이 흑수성 같은 이런 쌀들은 몇 가지 성분이 몇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쌀들을 한꺼번에 만드는 거죠. 약이 되는 밥, 메디 라이스라고도 불리는 다양한 기능성 쌀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밥상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어린 아이들 성장 발육에 좋은 쌀이라든가 특히 성인병 환자들한테 좋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예방 쌀, 특히 이제 특정 환자들 하면 알레르기라든가 어떠한 특정 성분을 먹었을 때 이상 반응 나타나는 그런 특정 환자들을 위한 쌀 품종, 단백질이 결핍된 쌀이라든가 이런 쌀 품종들을 앞으로 개발할 거고요. 쌀의 기능을 극대화해서 만성 질환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유전적으로 변형한 비만쥐와 정상쥐에게 각각 흑미사료와 백미사료, 일반 사료를 먹여 그 변화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비만인들에게 많은 대사성 질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맛있게 배를 채워주는 곡물을 넘어 건강기능식품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밥심은 상상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쌀이 뭐를 할 수 있어 하겠지만 사실 되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거를 우리가 좋은 성분의 쌀을 먹는다면 우리 몸에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닌 진실이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현재는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포 실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까지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 나온 기능성 쌀로 톡톡히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 나이 60이 넘은 문현덕 씨 부부. 보기보다 젊고 건강한 데는 운동과 함께 또 하나의 비법이 있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일반 위에 무언가를 섞습니다. 이게 건강 비법이랍니다. 한국 쌀은 곰팡이 균을 쌀에다가 코팅을 입혀가지고 하는 쌀인데 그 쌀을 밥을 채서 먹으면 사람 몸에 건강에 좋다는 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기능성 쌀이죠. 문현덕 씨가 홍국 쌀을 먹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남편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제 직업이 간호사다 보니까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뭐 지방간도 좀 있어 보이니까 복부를 좀 지방을 빼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연히 눈에 보이니까 홍국쌀이 정말 좋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쌀밥 하나로 달라지는 건강을 체험하면서 밥심의 진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문현덕 씨 가족. 건강의 시작은 다름 아닌 밥 한 공기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프면은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기능성 쌀을 먹은 뒤로부터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몸무게도 많이 이렇게 감량도 되고 운동하는 것도 즐겁고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연구되는 다양한 기능성 쌀들과 쌀의 효능. 이쯤 되면 쌀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밥의 형태가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기능성, 더 많은 생리적 활성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밥심에 주목하는 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 캘리포니아. 20만 헥터에 이르는 대평원에서 1년에 4번 추수를 합니다. 벼를 심고 2달 반이면 수확을 하는 셈입니다. 한 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은 약 800만 톤, 그중 200만 톤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쌀 시험장.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되는 쌀의 종류는 50가지가 넘는데요. 이곳에서는 각 지역별, 종류별 벽실을 받아 새로운 종자를 연구합니다. 생산량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죠. Here we have a large breeding program, and breeding is mostly what we do. And so the breeders make thousands of crosses each year and throw away tens of thousands of lines trying to find the different objectives that they have.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품종 개량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내 쌀 소비량이 늘면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have seen an increase in consumption because Americans are trending toward cuisines and diets that are less based on protein and less based on heavy fat. When I started probably 15 years ago, not many people had a rice cooker. You had to go to a Korean market or a Japanese market to buy one. Now, most people that eat rice regularly have a rice cooker. 쌀 수출 대국인 미국. 이제는 수출보다 내수를 위해 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맛과 향, 색깔이 다른 쌀들을 개발해 늘어나는 쌀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밥심이 미국의 쌀 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So that consumers that want not just one bag of rice in their pantry, but want 2 or 3 or 4 different kinds of rice, as they eat rice multiple times during the week, they can go and get those rices and take them out of their pantry for the specific dishes that they would be making. In addition to developing varieties for farmers that yield more and have good quality that are standard varieties, they're also growing and experimenting on aromatic rices such as the jasmine rice, the basmati rice, to get those varieties to grow here in California. 쌀밥을 향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서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점이 모여있는 이태원. 이곳이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회자된다는 한 식당입니다. 작은 식당을 메운 손님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건강식을 먹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음식을 파나 했는데 별것 없습니다. 외국인 입맛에 맞춘 한식 퓨전 요리와 함께 갓 지은 밥 한 공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밥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비결이랍니다. I like Korean food. I eat Korean food for lunch almost every day. I think rice is very healthy, but the big difference is in Germany, where I come from, normally we eat potatoes all the time. 대한민국 트렌드 1번지 강남 가로수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최근 이곳에 먹는 것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테이블 6개짜리 작은 가게가 꽉 찼습니다. 메뉴가 뭔가 봤더니 밥과 국, 반찬으로 이루어진 흔한 밥상입니다. 도대체 이 밥상에 무엇이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집밥 같아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뜬 밥 그냥 집에서 막 해서 주는 뜬 그 살아있는 밥 있잖아요. 네, 그게 있어서 집밥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되는 이 집 밥의 매력은 주인이 쏟는 정성 덕분입니다.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갓 도정한 밥으로 갓 도정한 쌀로 밥을 짓는 거, 그게 제일 맛있는 밥의 특징이거든요. 밥도 먼저 지어두지 않습니다. 여러 개 밥솥에 그때그때 지어냅니다. 원래 밥은 푸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푸는 방법이 가운데를 약간 이렇게 흩어주고 이거를 4등분으로 나눠서 밥에 쏟는 정성이 이 정도니 입맛 까다로운 요즘 젊은이들도 반할만 합니다.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밥이에요. 왜냐면 사실 밥이 맛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밥이 꿀맛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좋은 쌀로 갓 지은 맛있는 밥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잠시 잊었던 그 맛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개눈 감추듯 한 그릇 뚝딱. 이만큼 소박하면서도 든든한 행복이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 밥상에서 밥맛이 가장 중요했던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곳은 밥을 연구하고 밥에 관련된 책들을 내는 밥 전문 출판사입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아예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가볍게 눌러가면서 씻어주고, 항상 불릴 때는 씻은 후에 불려주는 거예요. 오늘의 강의는 쌀밥 잘 짓는 법. 이때 그래서 쌀이 내가 3인분이다. 쌀에 물만 부어 끓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맛있는 밥을 짓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쌀을 불리는 방법도 밥 물 양도 각양각색입니다. 아무리 산해진미 같은 음식이 있어도 밥이 서른밥이 나왔다든지 뭐 질다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른 맛까지 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짓는 법이 밥상을 차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면 밥을 푸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 된 밥의 바깥쪽을 둘러가면서 한꺼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뒤집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골고루 약간 푸슬푸슬한 느낌이 나도록 섞어준 다음 공기에 퍼 담아야 맛이 더합니다. 오늘은 냄비와 돌솥, 전기 압력솥에 밥을 해보고 맛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때? 신기한 건 같은 쌀, 같은 물로 지은 밥인데도 맛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야 밥맛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탱글탱글하고 쌀알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입에서. 그거 되게 촉촉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번거로워서 사실은 그냥 전기 압력밥솥에서 사용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돌솥밥이나 냄비밥을 한번 해 먹어보고 싶어요. 사실 밥을 든든하게 먹으면 오히려 살찌게 하는 다른 요소들을 더 줄이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하루를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그런 터부시하는 마음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생명공학부 명예교수로 계시는 서학수 교수. 점심을 먹자며 제자들을 부르더니 도시락을 꺼냅니다. 밥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색깔입니다. 하나는 흑미, 하나는 가바살을 섞은 거랍니다. 가바살로 지은 밥은 처음 먹어본다는 제자들. 한 번은 이 밥을 꼭 제자들과 함께 먹고 싶었답니다. 품종은 금밥.
노른자, 찰, 산호 이 세 가지가 가바쌀이에요. 가바 성분이 많아서 이제 가바쌀이라고 이렇게 불리지는 거예요. 가바 성분이 많아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아주 저는 이 밥을 즐겨 먹습니다. 서 교수의 보물창고입니다. 평생 쌀 연구를 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벽시입니다. 가바쌀 역시 서 교수가 재래종과 접목해 개발한 것입니다. 기능성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특성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앞으로 우리나라 품종 개량에 이용할 그런 가치들이 있는 아주 귀중한 재료들입니다. 대구 시내 서 교수의 집입니다. 설마 했는데 집에서도 가바쌀을 먹습니다. 뇌 세포에 좋은 가바 성분이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 쌀 개발된 이후로는 이 가바쌀하고 백미하고 섞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가바쌀 품종이 나오기 시작한 2006년부터 줄곧 가바쌀을 먹고 있다는 서 교수 부부. 10년 가까이 먹고 있는데도 여전히 맛있다며 쌀밥 예찬론을 펼칩니다. 어떨 때는 밥만 먹을 때도 있습니다. 밥을 좋아해서. 밥이 항상 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밥을 먹습니다, 우리. 서 교수의 기억 속에 어린 시절 한 그릇의 밥은 행복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통일벼 육종도 했고 가바쌀도 개발했다는 서 교수. 그에게 쌀밥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라던 세대는 아주 배고프게 자랐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밥은 바로 생명이다. 우리 일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능성 쌀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더욱더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도 짓고 옷도 짓고 시도 짓는 우리는 밥도 짓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쌀밥 한 그릇엔 먹을거리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미래의 건강까지 등에 업고 밥심으로 돌아온 쌀의 반란, 쌀의 진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